일단 저는 모든 독서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 그냥 저기에 밑줄 긋는 것은 기본이고, 밑줄 그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키워드로 이렇게 뽑아서 마인드맵으로, 그냥 그 키워드를 뽑을 때도 그냥 워드로 이렇게 치시면 그게 서로 정리가 잘 안 돼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서로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데도 이걸 서로 적절하게 빨리빨리 배치를 못해요. 근데 마인드맵을 제가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렇게 당겨서 수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이 본문의 요약인데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문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다 재배치한 거예요. 이게 본문 순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자기가 자기 컨텐츠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책이 아니라 자기 컨텐츠로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자기 컨텐츠로 되는 그 핵심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투로 바꿔서 이 키워드만 연구하면,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자기 말투로 바꾸면 그게 자기 언어로 바뀌어요. 그건 제2 창작이 되기 때문에 자기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모닝 루틴이라는 이 책의 저자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일본 분이세요. 스카모토 료라는 분인데 고등학교 때 퇴학 직전에 문제하셨대요. 공부 지지리도 못하다가 아침을 어느 순간, 원래는 야행성이 엄청 강했던 사람인데 그냥 너무 자기가 꼴찌 맨날 하고 전교에서 꼴찌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에게 아침을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 라고 결심한 그게 고3이래요. 고3. 그러니까 고1도 아니고 고3. 다 늦어가지고 아침 패턴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고3 때부터, 그 전에는 완전히 그냥 꼴찌만 하던 친구인데 고3 때부터 대입 준비를 처음 시작했는데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시험 공부를 아침에 다 끝내버렸대. 복습도 아침 시간에 다 몰아서 했고요. 그랬더니 모의고사 성적이 급격히 올라서 우등생이 됐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명문 도시샤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여하튼 명문이라고 하니까 경제학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나 아는 명문이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원의 심리 전공을 수석으로 무려, 그 꼴찌가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건 좀 진짜 괄목할 만하죠.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아웃스탠딩해요. 수석으로 졸업한 비결도 이 저자는 아침 공부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게 변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괜찮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한다는 그 아침의 루틴이 뭐냐? 이걸 제가 책 후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전날 저녁 식사를 8시에 쫑 하세요. 끝내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녁 식사 8시에 끝내고 샤워 후에 5분 정도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시고요. 이러면 이제 심신이완이 저절로 졸음을 불러온다. 5분간 스트레칭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뭐 요가 할 것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취침 전에 5분 전에 내일 할 일을 미리 적는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실제 6시간 주무시는데 11시 반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다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홍차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홍차를 마시면서 두뇌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주로 6시부터 집필이나 독서를 하신대요. 7시 반부터는 산책이나 헬스장을 가신대요.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겠지만. 자, 이후 카페로 가서 업무를 다 카페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은 백색 소음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루틴을 가지고 계세요. 저자의 루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기를 아침 집중이 왜 위력적이냐. 이건 이제 학자들이 기상 후에 2~3시간, 막 깨어나서의 2~3시간이 두뇌의 골든타임이다. 그러니까 뇌과학 책에도 그렇게 연구가 무수히 밝혀져 있다. 왜 그러냐면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자는 동안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저녁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루의 끝은 뇌도 피로에 쩔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집중해서 뭔가 집중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대요. 이런 것 때문에 아침 2시간이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침 5분이 밤 1시간에 필적한다. 맞먹는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시간대가 바로 아침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제로 아침을 활용하고 나서 진도가 팍팍 나갔고 머리가 맑아서 이제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요약만 하면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 저의 의견을 덧붙인 게 이 땡땡 표시예요. 이거 슬러시 표시. 이건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에, 저도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서 좋았던 게 지식의 인풋뿐만 아니라 저는 주로 책 쓰기를 아침에 하니까 새벽에 아웃풋, 그걸 이제 책 쓰기는 아웃풋이잖아요. 뭔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야. 나의 컨텐츠를 밖으로. 이건 이제 아웃풋 작업인데 이거 하기도 참 적절한 시간대라고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도 단박에 이해되는데 저의 이야기로는 이제 잘 안 풀리는 아웃풋도 잘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다른 시간대보다 훨씬 잘 나와요, 새벽이. 그리고 이건 제가 덧붙인 건데, 성공한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는 흔한데 억만장자는 억만이라는 것은 1조, 매출 1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매출 1조는 거의 뭐 포브스 400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새벽형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 높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중이 필요한 작업은 책 집필도 아침에만 하는 중인데 레오짱이 새벽 집필, 새벽 글과목이라는 이름으로 고수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 기상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성과 향상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컨트롤감,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책에 컨트롤감, 본인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새벽 기상은 이 감각을 키우기에 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도 제 이야기를 이제 덧붙였는데, 레오짱은 새벽 기상 직후에 주로 제가 하는 건 이제 침대 각 잡기, 그 다음에 33세트 운동이라고 제가 하는 게 윗몸 일으키기 33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체 푸시업 33번, 그 다음에 다리 운동, 저기 덤벨 들고 33번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세트로 한 7개를 묶어서 한 세트로 하는 걸 33번씩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침에 하고 나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이게 하루 전체를 내가 컨트롤한다는 그 자신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상은 하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이다. 이것은 곧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으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새벽 집필에 성공한 날은 저도 하루 종일 자신감이 넘쳐서 나머지 일들도 다 잘 풀립니다. 아침을 보내는 패턴이 그래서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새벽에 이른 기상을 하면 좋은 점 두 번째가 취침 시간이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 취침 시간을 불규칙하게 흐트러뜨려서 일상 리듬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비결의 이 책에서 전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속하려면 그냥 결심만으로 안 된다. 루틴이라는 걸 설정해라. 근데 그 루틴의 그 핵심은 잠자기 전에 미리 설계한 어떤 모닝 루틴, 이게 나를 자동화시켜서 일찍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하는 모닝, 아침에 하는 추천 작업으로 두뇌 효율이 가장 좋은 시간이 이제 2~3시간이므로 두뇌 풀 가동할 만한 사고력, 주로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나 일,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는 집필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공부나 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추가 30분, 아침 2시간은 집필에 하고 있고 추가 30분은 영어 문장 암기, 제 영어 공부 좋아해요.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는 건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엄청 긴 문장, 이럴수록 저의 어떤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요즘에 최근에 작사 작곡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노래를 남기면 책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자기의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는다. 그 빨리 죽은 유재하 보세요. 유재하 노래 하나로 지금 뭐 그 이후에 30년 동안 살아남잖아. 김 누구냐?
그 친구도 그렇고 빨리 죽은 김광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가 생겨서 작곡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피곤하고 산만해져서 의지력이 약해진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0단어 같이 짧은 것은 틈나는 시간에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뭐 교통 다닐 때도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동 중에는 책을 읽기가 아니라 책을 오디오 모드로 듣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제 두뇌를 집중적으로 쓰는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주로 이 저자는 몸을 쓰는 걸 저녁에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의 경우는 새벽 집필 이후부터 이제 아침 운동 아까 33세트 그거 하고 나서 저녁에는 자전거 라이딩 시계 합니다. 아주 세게. 좀 전에도 하고 왔어요. 아주 세게. 좀 전에 이거 시작하기 직전에 30분 동안 자전거 라이딩 엄청 세게 하고 왔어요. 제가 밖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전하는 핵심 간단하게 모닝 루틴이라는 건 반복적인 어떤 세트를 말하는 건데 이걸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이분이 추천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기와 싸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환경 자체를 그렇게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도 되지 않을 환경으로 세팅한다. 목표 달성률은 유혹 요인의 접촉 횟수와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2017년 대학교 심리학 실험 결과래요. 그래서 유혹 거리 자체를 가까이 두지 않는 걸 추천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취침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실천 이후로 아주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자극거리,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화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만두세요. 그래서 즐거운 모닝 루틴을 세팅하는 법은 뇌를 깨워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세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저자가 예를 들기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창업자죠. 4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하냐면 맛있는 커피를 끓이는 걸로 자기를 깨운대요. 이 저자의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awesome 홍차라는 걸 마셔야지. 그 시간에만 마시는 걸로 정해놔야 일어나는 동기부여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재즈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고 아메리카노를 저는 연하게 마시거든요. 연하게 하나의 스틱을 물을 엄청 많이 타면 연하게 돼요. 그걸 저는 좋아해요. 연하게 2잔 나오더라고요. 그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니까 아침이 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모닝 루틴 정해놓는 거 2번째가 땡땡이 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난다로 해야 설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의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막 자기를 강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압하면. 그래서 이런 기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어제 산책을 빨리 읽고 싶어서 내가 일찍 일어날 거야. 아니면 영어 발음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일찍 일어날래.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내 원고를 쓸 때 좀 설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내 이야기를 전달해 볼까 이런 게 궁리가 재밌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설레는 느낌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설레는 새로운 공부거리 레오장은 이제 작사 작곡 이런 거 요즘에는 좀 시들해졌지만 하여튼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설레더라고. 김이나의 책 보세요. 이거 샀잖아. 김이나의 작사법. 김이나가 작사를 잘하잖아요. 최근에 Sing Again으로 아주 주가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수면을 하루의 끝이 아닌 다음날의 시작으로 본다. 이것도 중요한 관점인데 수면과 기상 시간을 매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저도 습관 노트를 적고 있는데 매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걸 기록하면 시간을 야금야금 써버리는 게 많지 않아져요. 그래서 좋은 거고 그다음에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2번째가 수면 3시간 전부터는 배가 공복 상태가 돼야 소화기관도 같이 쉬어준다. 그래서 수면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소화된 음식이 보통 이제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식사를 하고 나서 보통 소화기관이 3시간에 걸쳐서 다 소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지막 식사, 디너라고 부르는 걸 3시간 전에는 맞춰야 속이 편안해서 숙면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면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덜 소화된 음식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자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다. 8시 전까지 식사를 쪽 내는 게 좋다. 11시에 자려면. 그래서 레오짱도 현재 8시 전에 쪽 내고 11시에 자고 있습니다. 저녁 이후로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이런 각성 작용을 하는 거 삼간다. 그리고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3번째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방을 어둡게 하고
빛을 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체내 시계 조절, 체내 시계, 그러니까 인사이더 클락이죠. 그거 성장 호르몬에 관여하는 그것을 야간에 빛이 없을 때 많이 분비하는데 강한 빛은 체내 시계를 흐트러뜨려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 그래서 저도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휴대폰, 모니터 이렇게 블루라이트 나오는 것들을 멀리하고 조명의 조도를 최소로 하기 시작했더니 요즘에 아주 잠이 잘 옵니다. 그냥 술술 와요. 그냥 너무 좋아. 자, 그러고요. 내일 할 일, 이제 숙면을 취하는 마지막 방법은 내일 할 일, 고민거리를 노트에다 적어 놓는데 이때 이제 취침 5분 전에 내일 할 일 적는 거예요. 블루라이트 노출을 새길 뭐 인터넷 보고 싶은 기록을 빼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적지 말고 종이 노트에 적어 놓길 추천한다. 머릿속을 비워내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작용도 하는 거죠. 고민을 적어 놓으면. 이제 뭐 이런 박사팀 연구로도 그런 게 입증됐어요. 수치심 직전에 오늘 할 일이 아니라 내일 할 일을 미리 기록해 놓으면 수면을 굉장히 잘하게 되더라. 실험 결과. 그래서 저도 잠자리 들기 전에 주로 종이 노트에 키워드로 할 일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휴일에도 근데 이게 이 포인트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포인트예요. 휴일에도 토 일요일이라고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고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체내 시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차 증상을 일으켜 가지고 루틴이 삐걱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장도 이제 토 일요일에도 같은 수면과 기상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주 분투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힘들더라고. 자, 에너지 비축하려고 다른 날 미리 더 자두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따르면 피로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돼. 이건 수면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 일정한 리듬을 항상 같은 패턴으로 유지하는 게 최고의 컨디션 유지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일정한 생활 리듬 유지로 건강의 항상성, continuity, 항상성을 높이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용 캘린더를 이제 만들어서 기록을 하면 좋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빼곡히 색칠을 하면서 가시화시키면 실행 체크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예요. 엑셀 시트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제대로 실행한 건 초록색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고 실행을 못하고 빠졌다 그러면 이거 하나 빠져서 보기 싫어서 다음 날이라도 채웁니다. 어떻게든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좋아요. 그래서 레오짱도 습관 체크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기록 중이고 효과가 짱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무료 나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줌 스쿨에 제가 공지로도 올려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